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알아본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에 이어 미국 대표 지수 중 하나인 S&P 500을 기반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S&P 500 커버드콜 ETF는 총 3가지로 타이거 상품 1개와 에이스 상품 1개, 솔 상품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TF별로 전체 종목 이름과 기초 지수를 보면 3가지 ETF 모두 아예 다른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미국 대형 주식 500개를 매수하고 동시에 대형주 지수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를 구성 종목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은 S&P 500 지수에 포함된 주식을 매수하고 S&P 500 ATM 콜옵션을 매일 매도합니다. 다음으로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 합성은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 지수에 포함된 주식을 매수하고 S&P 500 ETF 중 하나인 SPY에 대한 OTM 0.7% 콜옵션을 매일 매도합니다. 이때 해당 ETF는 합성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스왑 계약을 통해 간접 운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솔 미국 500 타겟 커버드콜 액티브는 KDI 미국 퀄리티 500 지수에 포함된 주식을 매수하고 미국 대형주 ETF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의 ATM 콜옵션을 매일 매도합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름에서도 차이가 있듯이 이중 타이거 ETF만 S&P 500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에이스 ETF와 솔 ETF는 거의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확실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ETF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타이거 ETF의 경우 2,400억 원대 규모를 가지고 있고 에이스 ETF의 경우 1,200억 원대 규모를, 솔 ETF의 경우 1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 ETF는 2024년 10월에 상장된 종목으로 아직 시가총액 규모는 작지만 하루 거래량은 10만 주 이상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에 나머지 두 ETF들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성과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총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타이거, 에이스, 솔 모두 정말 거의 비슷한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수수료 측면에서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6개월 동안의 분배금 지급 내역을 보면 타이거 ETF와 에이스 ETF는 상장한 지 6개월 이상이 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분배금 지급 내역이 모두 나와 있지만 솔 ETF의 경우 상장한 지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분배금 지급 내역이 모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히 에이스 ETF의 경우 매달 중순에 분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2025년 1월 분배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타이거 ETF, 솔 ETF와 조합한다면 매달 2번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알아본 최근 분배금 지급 내역의 월 평균 금액을 바탕으로 연간 배당률을 계산해보면 타이거 ETF는 9%대의 연간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고 에이스 ETF와 솔 ETF의 경우 15% 내외의 연간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상 처음 부분에서 알아본 기초지수와 동일한데요. 타이거 ETF의 경우 연간 10%의 옵션 프리미엄을, 에이스 ETF의 경우 연간 15%의 옵션 프리미엄을, 솔 ETF의 경우 연간 12%의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솔 ETF의 배당률이 12%보다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상장 후 첫 번째로 지급한 분배금이 한 달 반 정도의 텀이 있었기에 좀 더 많이 지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다 보니 배당률이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간 12% 내외의 배당률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솔 미국 500 커버드콜 ETF의 상장일인 10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주가 수익률과 누적 분배율을 더한 총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우선 주가 수익률에서는 세 종목 모두 거의 비슷한 성과를 냈고 분배율에서는 에이스 ETF가 가장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한 총 수익률에서는 AC 타이거, 솔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는데요. 측정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만큼 세 가지 ETF에서 아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상장 미국 ETF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환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그래프의 측정 기간인 10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은 7%가량 변동하였고 원화 약세, 즉 달러 강세 흐름을 보였기에 달러 자산을 담고 있는
해당 ETF들과 같은 국내 상장 미국 ETF의 경우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해당 그래프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11월, 12월 분배금만 포함하였지만 타이거 ETF와 솔 ETF의 경우 12월 30일까지 보유했다면 2025년 1월 분배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 ETF 모두 10% 내외의 총수익률을 기록한 것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결론을 내려보자면 우선 수수료와 총수익률이 모두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뭘 선택하더라도 지표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초지수를 보면 제대로 검증이 된 S&P 500을 기반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는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에 새 ETF 중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 합성은 분배율 15%를 목표로 하고 매달 중순에 분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타이거 ETF와 조합한다면 매달 2번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지 않은 솔 ETF의 경우 분배율이 12%로 타이거와 에이스의 딱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타이거와 에이스 ETF 조합으로 충분히 비슷한 분배율을 추구할 수 있고 배당 주기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규모도 작고 운용 기간도 짧기에 조금 더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타이거 ETF에만 투자하거나 타이거 ETF와 에이스 ETF를 함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내 상장 ETF 중에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라고 말할 수 있는 S&P 500 지수에 대한 커버드콜 ETF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물론 타이거 ETF 외에는 S&P 500에서 조금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형주 500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